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오늘 시승차 BMW M2로 준비를 했습니다. BMW가 선보인 고성능 컴팩트 스포츠 쿠페 M2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2세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디자인의 소소한 변화, 그리고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의 개선, 업그레이드 정도로 변화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보닛이 도톰하게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안에 아주 강력한 파워트레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 눈치채실 수가 있겠죠. 파워트레인이 좀 더 강력해졌죠. 직렬 6기통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과 8단 스포츠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최고 출력이 480마력으로 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0-100 4.0초 이전 대비 0.1초를 당겼다고 하네요. 후륜 구동의 다이나믹한 주행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는 19인치, 뒤에는 20인치 타이어가 배치가 됐고요. 보시다시피 차체 높이가 무척 낮습니다. 최저지상교가 123mm에 불과하고요. 그만큼 낮다는 것, 다이나믹한 주행 질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붕에 보면 카본 파이퍼가 적용이 되어서 지붕의 무게를 좀 더 줄이고 있죠. 6kg를 줄였다고 합니다. 윗부분의 무게를 줄였다는 것, 그만큼 이 차의 무게중심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게중심이 낮다는 것, 그만큼 달리기, 운동 성능에는 좀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테고요. 투더 포시트 쿠페의 정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 스포츠 변속기, 어댑티브 M 서스펜션, M 스포츠 디퍼렌셜, M 컴파운드 브레이크 시스템 등등 잘 달리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들이 충분히 적용되어 있어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스포츠 쿠페의 본질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판매 가격 얼마냐? 9천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9,030만원인데요 뭐 30만원 안 깎아 주실라나요? 자, 오늘 이 차 타고 시승 진행해 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실내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래쪽이 일자로 잘려있는 디커 스티어링 휠이고요. 가운데 빨간 표식이 있죠. 조향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빨간 버튼이 M1, M2 있는데요. 이 부분은 셋업을 통해서 M1, M2 세팅을 미리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 놓은 세팅을 버튼 한 번으로 바로 구현할 수가 있는 그런 버튼이죠. 그 아래 패들 시프트,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스티어링 왼편에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가지 음성 명령, 전화기, 볼륨 조절 버튼을 들어와 있고요. 12.3인치, 14.9인치 모니터입니다. 이 두 개의 모니터를 합쳐서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8.5 버전이 들어가 있죠. 자, 계기판 보시면 가운데 오는 정보를 몇 개를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화면, 랩타임, 주행 데이터, 경로, 지도, 셋업, 과급기와 냉각수 온도, 타이어, G미터, 미디어 라디오, 뭐 이런 부분들 필요한 정보 띄워서 보면 될 테고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하면 바뀌죠. 계기판 표시 형식이. 그리고 트랙으로 하면 이런 계기판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축소 화면과 기본 화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스티어링 휠 하나, 둘, 딱 외전합니다. 이 차 차체 길이가 4,580mm입니다. 4.6m 정도 되는데요. 차체 사이즈도 컴팩트하지만 딱 두 바퀴 도는 락트락 조향비로 아주 칼같은 조향 성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입니다. M 트랙션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드리프트를 할 때 후륜의 트랙션의 강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DSC 오프를 하고요. M 드리프트의 M 트랙션 컨트롤 레벨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강하게 가서 많이 미끄러뜨릴 거냐,
덜 미끄러뜨릴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랙에서 연습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일반 공도에서는 절대 드리프트를 한다거나 시도해서도 안 되겠죠. M1, M2 이 부분이 있는데 버튼의 값을 이렇게 사전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가장 약하게 뭐 정도로 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로 실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엔진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게 스포츠 플러스고요. 변속기 S3로 보면 가장 강력한 변속 패턴, 가장 스포티한 변속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스티어링, 스포츠, 그리고 브레이크는 스포츠, DSC는 온 하는 게 낫죠. DSC는 아주 숙련된 운전자가 아니라면 DSC 오프는 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엔진, 오토스톱, M 사운드 온 하면 가장 강력한 그런 세팅이 되는 거죠. 벌써 M1 버튼 누르니까 배기 사운드 소리가 벌써 달라지죠. M2는 또 가장 약하게 에피션시가 있군요. 변속기 D1, 자체 컴포트, 스티어링 컴포트, 브레이크 컴포트, DSC 온, 오토스톱 온, M 사운드 오프. 이렇게 하면 가장 소프트한 세팅이 되죠. 그래서 이따가 연비 체크를 할 때는 이 M2 버튼 이용을 해서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M1, M2 버튼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모바일 기기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석 맨난방, 열선 시트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냉풍 시트 없어서 한여름에는 땀 좀 차겠습니다.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사용하고요. 다이나믹 라이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어시스트,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운전자 어시스트, 안전 및 경고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정면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할 때 조향 간섭, 차선 변경 경고, 주의력 어시스트, 이런 부분 각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찍, 보통 늦게, 꺼짐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차선 이탈 경고도 일찍 할 거냐, 중간 할 거냐, 꺼놓을 거냐, 주차 및 정렬, 주차 보조 기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할 때 속도 보조 장치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피드백, 스티어링 휠로 피드백이 옵니다. 이 진동의 세기를 강하게 할 건지 약하게 할 건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BMW 어시스턴트 이렇게 급할 때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SOS 버튼이 있죠. 뚜껑을 연 뒤에 다시 눌러야 됩니다. 2번 조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행 데이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데이터, 주행 시작 후, 주유, 출고, 개변 설정 후, 개변 설정 초기화 할 수가 있고요. 차량 상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위로 커버를 이렇게 덮을 수가 있네요. 변속 레버입니다. 변속 레버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변속기 조절하는 부분인데요. 보통의 자동 변속기 변속 레버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P인 상태인데요. 왼쪽으로 한번 밀어주면 중립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D, 한 번 더 밀면 S, 수동 변속이고요. 이 상태에서 위로 시프트 다운, 밑으로 시프트 업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밀어서 위로 올리면 후진이 되는 거죠. 보통의 자동 변속기 조작법과는 다르고요. 그리고 이 뒤편에 상병 계급장이 들어와 있죠. 각 단에서 변속 패턴을 또 3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미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이 차를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배기 사운드, 온오프, 워터홀드, 주차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 안에 C타입 USB 포트 하나 있고요. 간단한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체형 스포츠 시트 몸을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꽉 조이는 게 아니라 살짝 여유를 두고 몸을, 체형을 잡아주는 그런 시트입니다. 몸매를 적당히 드러내주면서 약간의 여유를 주는 그런 자켓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특히 옆 날개가 충분히 나와 있어서 코너에서 기우는 운전자의 몸을 딱 지지해주는 효과가 크겠습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이어서 머리까지 딱 한 번에 커버해 주고 있고요. 자, 운전석 이 정도 할까요? 뒷좌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불편할 때고요. 공간도 좁습니다.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투도어 쿠페는 포기하는 게 낫겠죠. 포도어 세단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직접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어요. 외계온도 13도. 오전에 안개가 좀 심하게 꼈는데 그래도 시야는 지금 많이 확보가 됐네요. 노면 잡소리가 어느 정도 와글와글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 지나고 있는데요. 타이어는 툭툭툭툭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지만 차체는 수평을 유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별다른 흔들림이 없이 수평을 유지해서 움직이는 차체의 하부에서 아랫부분에서 타이어가 부지런히 진동을 흡수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차체가 무척 낮습니다. 최저지상고 123mm. 거의 그냥 길바닥에 시트 놓고 나 앉아서 달리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주행 모드는 M 모드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로드, 스포츠, 트랙 3개 모드가 있고요. 트랙은 서킷에서 사용하는 모드니까 일반 공도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택하고 슬쩍슬쩍 움직여 보는데 이 차에서 가장 약한 주행 모드, 가장 소프트한 주행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셉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좀 달리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다이나믹하게 다가오고요. M 서스펜션이 상당히 단단하게 차체를 지지하고 강하게 구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출발해서 한 1, 2km 됐을까요? 달려온 느낌, 세다, 강하다, 낮다, 다이나믹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 전달되고요. 그렇게 조용하지 않다는 느낌도 함께 다가오네요. 툭툭 가속 페달 밟아보는데 반응이 상당히 예민하죠. 가속 페달 끝까지 툭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밟히는 킥다운 반응이 일어나죠. M1 버튼 눌러서 혹은 M2 버튼을 눌러서 사전 설정했던 주행 모드를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워트레인 잠깐 보시면 직렬 6기통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480마력입니다. 이전 모델 대비 20마력이 더 강해졌고요. 최대 토크도 출력과 더불어서 좀 더 강해졌습니다. 제로백 4.0초고요. 이전 모델 4.1초였는데 또한 0.1초 당겼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세팅을 해봅니다. 버튼 한 번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로 중앙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좌우로 차가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또 보면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바깥쪽으로 차선을 밟기 직전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반응 보여주고 있죠. 자, 주행 보조 시스템의 측면에서 본다면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싶습니다. 어차피 스포츠카니까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재미를 좀 더 살린다는 의미에서
주행보조 시스템의 완성도가 조금 낮은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M2 타는 사람이라면 주행보조 시스템 보다는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걸 즐기지 않을까요? 자, 변속기가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RPM 세팅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시속 100km에 세팅하고요. 평지를 쭉 달려봅니다. RPM 뭐 1000 조금 넘는 1200, 1300 정도 보이고 있죠. 자, 8단이고요. 7, 6, 5, 4, 3 3단 5200, 5100, 5200 정도 보이고 있네요. 3단 5200 정도에서 그리고 8단 1200, 1300 수준에서 시속 100km 커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이 안 되네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시라 뭐 이런 의미겠죠. 변속기는 그 기어 변속 패턴을 각 단에서 세 가지의 기어 변속 패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속 레버 뒤편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변속 패턴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르고 강한 변속 패턴 혹은 조금은 더 부드러운 변속 패턴, 변속 패턴을 또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8단 변속기의 각 단에서 3개의 변속 패턴을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83, 24,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로드, 스포츠, 트랙 3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으니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주행의 패턴, 주행의 어떤 그 질감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운전자가 그 디테일한 변화, 그 디테일한 차이를 알고 직접 조절할 수 있을 수준이 되냐는 게 오히려 문제겠죠. 전 그런 수준 택도 없습니다. 근처에도 못 갑니다. 감각, 로드와 스포츠의 차이 정도는 뭐 제가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잠깐 스포츠 모드인데요. 스포츠 모드로 놓고 갑니다. 잠깐 속도 좀 올려볼까요? 쭉 가속을 하는데, 와, 오! 순식간에 속도를 쫙 끌어올리고요. 툭툭 중간에 변속이 일어날 때, 시프트 업이 일어날 때 기어를 놨다가 잡아주고 놨다가 잡아주고 하는 그런 느낌. 변속할 때 이루어지는 이 변속 충격이 기분 좋게 몸으로 전달되네요. 변속이 툭 일어날 때 시트가 몸을 툭 칩니다. 일반 세단 같으면 이런 변속 충격이 없으면 좋다 싶지만, 이런 스포츠 세단에서는 이런 사운드, 충격, 쇼크,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프론트 드라이브, 운전하는데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아주 조용하게, 굳이 아주 차분하게, 굳이 승차감 좋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부러 좀 더 사운드를 듣기 좋게 잘 튜닝을 하고 일부러 이런 충격, 변속 충격을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M 스포츠 가변 배기 시스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만합니다. 엔진을 강하게 구동을 시킬 때 이 엔진 사운드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듣기 좋게 전달되도록 이 M 스포츠 배기 사운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프트 다운 할 때 엔진이 RPM을 순간적으로 올리는 이런 반응들, 스포츠카를 타는 재미를 전달해 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로드로 편안하게 갑니다. 편안하게 간다고 해도 충분히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함, 강력함, 뭐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차체를 잘 지탱해 주고 있죠. 광폭 타이어, 어댑티브 M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지탱해주고 있어서 후륜구동으로 구동하는 이 차가 빠르고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백업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달리는 첫째 조건, 잘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잘 서지 못하면 잘 달리는 게, 빠르게 달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빠르게 달리다가도 필요할 때 정확하게 제동을 해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순간에 정지할 수 있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동 성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차에는 M 컴파운드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제동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네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관성의 법칙은 앞이 이렇게 숙여져야 맞는 거죠. 이 차는 앞이 숙여진다기보다는 차체가 좀 더 내려앉으면서 제동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저 지상고가 무척 낮죠. 123mm 로드 클리어런스 확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지붕을 카본 파이버 재질을 사용을 하면서 약 6kg 무게를 줄였다고 하네요. 이 윗부분의 무게를 그만큼 줄였다는 것, 무게중심이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무게중심이 낮다는 것, 그만큼 좀 더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테고요.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이 지붕에 감량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조향의 감각을 즐기는데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 빨간 포인트가 되는 부분,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이 차가 어느 정도 조향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 빨간 포인트가 시각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코너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조향각으로 지금 코너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냥 자기 스티어링 휠에 빨간 테이프 하나 감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자, 또 하나 놓친 게 M 스포츠 디퍼런셜이 있습니다. 좌우의 바퀴의 구동력을 조절해주는 M 스포츠 디퍼런셜이 있어서 후륜 구동으로 이 차 구동하는데요. 좀 더 강력한 구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쭉 가속을 해서 코너 들어갑니다. 제동 턴. 와, 훨씬 평소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들어왔는데요. 재미있습니다. 후륜 구동이어서 한계 속도를 벗어나면 오버스티어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한계 속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평소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시도를 했는데요. 시트가 몸을 딱 잡아주고 있어서 시트에 몸을 의지하면서 좀 더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킷이라고 한다면 한번 차를 집어 던지는 기분으로 코너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서킷에서 제대로 한번 느껴보는 게 낫겠죠. 그래도 M2 탄다고 하면 서킷 주행 자주 해보시는 게 이 차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공도에서는 아무래도 이 차의 한 50-60%나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9천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9,030만원인데요 30만원 안 깎아주실라나요? 차급, 차체 크기에 비하면 그놈 참 작은 놈이 비싸다 싶기는 하겠지만 M 아니겠습니까? 좀 비싸다 싶은 게 또 BMW M의 자존심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차가 아닌 만큼 이 차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소수의 마니아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 차의 소비자, 이 차의 구매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싼 만큼 가치 있게 이 차를 탈 수 있는 소비자들이겠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해일이 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5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두 자릿수 연비 만들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연비 테스트 해 봅니다. M2를 연비 운전에 최적화시키는 세팅으로 설정을 해 놓았죠. 엔진 이피션트, 변속기 D1, 차체 컴포트, 스티어링 컴포트,
브레이크 컴포트, DCS, DSC 온, 엔진 오토 스탑 온, M 사운드 오프 등으로 가장 연비에 최적화된 세팅을 해놨습니다. M2를 설정을 하고요. 주행 데이터 개별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했고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것도 못할 노릇이네요. 이런 고성능 차를 타고 차분하게 연비운전 하는 것도 사실은 고역입니다. 시원시원하게 달리고 싶은 욕망 꾹꾹 참아가면서 이제 차분하게 연비운전 했습니다. 교대역 내거리에 이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리터당 13.4km 나왔습니다. 1시간 14분 동안 달렸네요.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5km니까요. 두 자릿수면 족하다 기대했는데 기대를 훨씬 웃도는 연비 보여줬습니다. 연비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날씨, 기온, 운전 패턴, 교통 상황 여러가지 변수가 많으니까요.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연비 운전을 하면 이 정도 연비도 만들 수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도직입니다. 이 차 M2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도어 쿠페의 어쩔 수 없는 한계죠. 뒷좌석이 좁고 많이 불편합니다. 드나들기도 힘들고요. 뒷좌석에 들어가면 좁은 공간에 갇힌 느낌이 듭니다. 자주 사용하는 시트는 아니니까요. 그냥 2인승 투도어 쿠페 정도로 이 차를 사용하는 게 제일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 사용 빈도가 높으신 분들은 투도어 쿠페는 피하시고요. 포도어 세단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이 부분 대시보드에 좀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붕에는 카본 파이버 써서 감량하고 또 일체형 시트 써서 좀 고급감을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값싼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재질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가격이 9천만 원이 넘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은 좀 더 이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BMW M2 시승을 했습니다. 잘 달립니다. 잘 서고요. 스포츠카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자동차고요. 성능은 넘칩니다. 일반 도로에서 그 끝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성능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 차의 진가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서킷에서 이 차를 즐겨볼 것을 권합니다. 인제 스피디움, 영암 F1 서킷, 용인 스피드웨이 이런 서킷에 가볼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이 차 말고 다른 차 타시는 게 좋을 테고요. 서킷, 스포츠 주행, 차에 대한 이런저런 기능들을 잘 알고 또 이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스킬을 가지신 분들이 이 차를 욕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나 막 탈 수 있는 차는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판매 가격 9,030만원,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M이니까요. M의 자존심을 담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대중적인 차가 아닌 만큼 스페셜한 소수의 마니아를 위한 차인 만큼 어느 정도 비싼 가격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 만나보는 기분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